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우주에서 가장 귀한 분들, 지구에서는 아마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들, 또 딱 한 번밖에 안 계시는 가정을 모셨습니다. 오, 이런 가정 드물지요.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큰 배가 있는데 명주항이라는 배를 타고 가는 가족들이 있어요. 자, 오늘 함께 모신 가족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이 덕분 스쿨을? 저희 계속 다니다가 오늘은 저희가 원래 주말에 농구 수업이 있어서 못 왔는데 항상 오고 싶었는데 딱 5주가 되면서 5주차 된다고 쉰다고 하셔가지고 농구 수업도 그래가지고 오늘 덕분 스쿨 수련회 가라고 이렇게 주시는가 보다 하고 신청하고 이렇게 자가용 타고 왔습니다. 아유, 그래서 농구 잘하세요? 우리 영수님? 예, 조금 해요. 꼬링은 이제 안 해요. 오, 누가 너 3점슛은 해요. 우리 장모님 묘기일에 잘 부립니다, 농구에서. 그러세요. 그 길거리 농구 하시는 거예요? 길거리 농구는 아니 농구장 그거 위에 올라가고 올라가고. 한 번씩 농구 지 잘하시고. 그리고 꿈이 농구 선수래. 우와, 그러세요. 그게 맨날 훈련하려고. 오, 막 맨날 체력 단련하고 이제 막 오. 체력을 좀 더 길러서 파워를 좀 그 더 농구 선수 룰 모델에 누가 있어요? 누구 닮았을 거예요? 농구 선수 중에? 저희 코치 선생님이랑 거의 좀 비슷해지고 있어요. 세계적인 농구 선수. 세계적인 농구 선수요. 네. 국가대표는 너 축구한테 저희 코치 선생님이 국가대표여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닮고 싶어요. 김건영입니다, 이름. 네. 네. 자, 오늘 그런데 귀한 자리를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이 그전보다 너무 행복하고 밝아지는데 뭐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 집에서 폰을 다 끊어요. 폰 중독이었거든요. 중독 원인을 다 끊어버렸어요. 아니, 지금 자라는 우리가 청소년이랄까 세계적인 인물들이 사실은 게임 중독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아니 어떻게 그걸 갑자기 폰을 끊고 게임 중독으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저희 어머니가 맞아요. 저희 어머님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원인입니다. 그러세요. 처음에 좀 엄청 짜증났거든요. 오와. 그런데 실천해보니까 저도 건강해진 것 같고 마음이랑 몸 둘 다 건강해져서 이제 어머니도 안 믿고 좋았어요. 그리고 우와. 집에 연상훈터를 사놨는데 연상훈터를 풀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을 이제 그러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살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지금 게임 중독인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방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오늘 폰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저희 자녀 세 분이 요즘에 이렇게 다들 게임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는 핸드폰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해서 그거를 손에 쥐어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가 처음에는 고민이었는데 또 혼자 이게 우리 가정에서만 지금 시대에 떨어지게 폰을 안 들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또 소통이 안 되니까 게임으로. 그래서 애기 아빠하고 얘기했었을 때 그냥 한 개씩 해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시작이 돼서 중독이 돼버리신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오픈이 되다 보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서 제 선에서 넘어서니까 제가 더 이상 뭐 손을 못 대겠고 많은 것을 거기서 받아들이고 듣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는 이거는 이제 내가 못 가르치겠다 하는 선까지 가니까 좀 겁도 났고 이거 지금 문제가 엄청 커졌는데 이거 모든 집이 다 이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도 컸었고 그 안에서 또 싸우는 것도 엄청 많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이 전부 다 전쟁 게임이나 이런 걸 하시거든요. 그럼 거기서 안에서도 또 친구를 사귀고 이러면 다 비슷하셔가지고 욕을 쓰시고 사용하신 언어가 들었을 때 이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도.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데 이분들이 오해를 많이 받으시겠다. 밖에 나가서 쓰는 언어 때문에 친구 어머니가 전화 오셔가지고 놀지 마라 하는 소리까지 듣고 제가 그래서 상처가 좀 되는 것도 있었고 저는 부모니까 이게 본 바탕을 아니까는 그냥 게임상에 그거라는 이해심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 밖에 노출됐을 때는 그게 아니고 그 부분만 보니까 아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저 애기 아빠는 이제 배를 타시니까 그 의논이 안 되고 혼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한테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계속 뒀다가는 문제가 크겠다. 이제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이 게임에 빠지다 보니까 조금 드시고 또 게임하러 가기 바쁘시고 제 말은 잘 안 듣기고 그냥 다 공중에만 보내대고 뭔 얘기 했는지도 모르세요. 거기 빠져 있으니까. 그게 일단 시작이 되고 제가 마음 공부하게 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계속 이런 생각, 제가 뭐가 바뀌어야지 이 자녀분들한테 영향을 줄까 하는 생각도 많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당 선생님까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게 이제 줄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계속 따라가야 되겠다. 나부터도 뭐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씩 따라하고 처음에 이제 법회 갔다가 강연 제일 먼저 가서 듣고 느낀 게 많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게 지금 그 전에 하던 행동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이게 실천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느낀 건 많은데 그게 바로 실천이 되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핸드폰부터 처음엔 시간 조절만 조금 해드려 보다가 그 안에 세계에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핸드폰 우리가 성남 선생님 만나서 배운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지를 한번 하는 시간을 한번 두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괴로워하셨지만 우리 여기 자비양님은 제일 늦게까지 저 마음 공부 시켜 주신다고 끝까지 붙들고 계셔갖고 새벽 3시까지 하셨던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거든요. 새벽 5시까지 하시고 학교를 가시고 이렇게 옆에서 존경스러울 정도로 너무 사랑을 하다 보면 이렇게도 저게 다른 방향이면 참 좋은데 대단하시다. 난 2시간 자고 학교 못 가겠는데 그렇게 하시길래 아 이게 언제 밖에 이게 그냥 계속 해봤어요. 이게 얘기해 주시는 대로 해보고 그 힘든 부분 이제 그 공간에 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안 하는 그 시간이 힘드니까 그 안에 뭘 채워야 되겠다 싶어서 학습지하고 말씀해 주신 거 뭐 위인전을 읽혀 드려라 집에 가면 해서 그대로 바로 도서관 가서 그날 도서관 문 연 날에 딱 가서 위인전을 그때부터 착착 빌려가지고 책상에 올려두고 딱 갔다 오면 딴 데 집중 안 가요. 게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게 오늘은 이거 하실 겁니다. 그 성남 선생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엄마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존경어 쓰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할 일을 하나씩 끼워 드렸어요. 그래갖고 책 읽고 성남 선생님 하고 나면 어떤 대가를 치러라 해서 1,000원씩 위인전 읽고 나면 1,000원씩 드릴게요 하고 이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미리 딱 바꿔서 지폐를 지갑에 넣어놓고 다 읽으시면 제가 설거지 하고 있더라도 본인 양심에 가져가셔서 다 읽었습니다 하고 하시면 돼요 하고 카드도 이제 각자 성함으로 인출할 수 있게끔 이거 처음엔 제 이름으로 했다가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노트를 미리 저 혼자 덕분반에 가입돼 가지고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거를 제가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계속 했거든요. 저 자신한테 올리는 마음으로 계속 이걸 하면 뭐가 더 안 하는지도 보고 싶고 근데 너무 좋아서 같이 배웠으니까 이분들도 느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엄마 따라왔다 싶어서 내 혼자 배우면 안 되겠다 싶어 노트를 초등학생 노트 공책을 딱 그냥 일기장 같이 생긴 거를 10권 구매해가지고 똑같이 덕분반 수업을 적어서 처음에는 제가 날짜 적고 지혜 생활 속 지혜 한 페이지 그 다음에 덕분반에서 하시는 거 4가지 듣고 이 가르침으로 무엇을 느꼈나 그거를 필기로 처음에 딱 해가지고 아침에 법식을 식사하기 전에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좀 일찍 일어나라 해가지고 그걸 다 듣고 4분, 5분 해주시는 걸 저는 덕분반의 강의를 저는 들었고 요분들은 이제 법식 나오는 거 그거를 듣고 이 가르침으로 무엇을 느꼈는지 적으세요. 처음에는 그게 안 익숙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다가 느낀 거를 그때 이제 이게 습관이 한 5개월? 5기 전 단계부터 계속 하다가 이제 덕분반에 제가 가입을 해갖고 밴드에 들어오셔서 그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더 편해진 거예요. 노트에 적다가 밴드에 올리니까 본인들이 더 쉬워졌다 이러면서
그렇게 자꾸 끼워 넣었어요. 그 자리에다가 빈 공간에. 그래서 지금 저희 여기 제일 매일 게임 생각만 하고 계시던 세종님은 이제 수학이 재미를 붙이셔가지고 수학을 어떻게 푸나 하고 늘 그냥 본인이 즐거워가지고 오면 수학을 풀고 계시고 그러는 모습이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언어도 바뀌고. 그래서 제가 제일 극찬을 우리 세종님한테 들은 게 한날 밤에 이제 톡본방 그런 거 듣고 또 밴드 안 한 게 있나 댓글 안 단 게 있나 하고 새로운 거 보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어머니 할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쭈뼛쭈뼛거려서 말씀하세요 이랬더니 제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어머니는 성공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뭘 성공했습니까 이러니까 자녀 키우는 거를 성공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제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세종님 덕분이에요 잘 따라주셔가지고 제가 암만 뭘 해도 세종님이 안 따라주면 다 끝인데 세종님이 그래 보시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세종님 보고 많이 배운다고 저는 솔직히 지금도 세종님이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몸이 불편한 친구분들 스스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느낀데 저 친구 밥을 좀 늦게 먹네 가방 들기가 힘들다 이런 거를 저한테 한 번씩 얘기하면 제가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와. 어리신 분들이 이런 걸 안 해도 교육이 안 돼 있더라도 이거 조금 배웠는데 가갖고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시구나 하는 게 많이 배워지고 이게 자극이 서로가 되니까 공부가 많이 되는 단계라서 저는 가장 진짜 지구에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행복하게 항상 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에게 조금 설명을 제가 부연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세 자녀를 둔 어머니께서 덕분스쿨 유튜브를 만나서 저의 가르침을 듣고 제가 이렇게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보세요 한 대목이 첫 번째 자녀를 지금 내 시각에서 보면 내보다 늦게 태어났으니까 어려다 해서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 말도 막 놓고. 근데 제가 좀 더 길게 타임을 즉 엄마 뱃속에 오기 전까지 이렇게 쭉 추적해서 좀 넓혀서 보시면 늦게 돌아가신 덕분에 늦게 오신 것 뿐이니까 오히려 늦게 돌아가셨다는 말은 경험을 좀 더 많이 하고 오셨다고 보시고 오히려 존댓말 쓰시면서 존중을 하시고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히려 질문해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라 하는 그 대목을 보시고 일단 먼저 출발을 자녀에게 존댓말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가르침을 존댓말을 쓰셨다 하는 것이 분위기를 늘 하던 대로 평소대로 했으면 자녀들도 하던 대로 평소대로 아마 에너지가 흐르니까 쉽게 바뀌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에너지 교류를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다는 게 좀 늦게 오는 에너지가 다르게 느껴지겠죠. 자, 요걸 실천하셨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을 했을 때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아이고 기침이 나오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몸에 뭐가 씌었다 한 분을 우리가 해탈시켜서 몸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면 그때 내가 빈 공간이 생긴다고. 그때 내가 뭘 채워야 되는데 그때 평소에 하던 대로 불평불만으로 채우면 다시 그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와 똑같이 지금 요즘 자녀들이 핸드폰으로 노는 시대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자연히 유튜브에 여행을 다니다가 보면 게임 같은데 오랫동안 그리고 왜냐하면 연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중독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에 깊숙이 관여해서 하셨던 분이 나와서 정말 고백하고 참여하는 대목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중독이 되게 할 건가가 연구래요. 그게 내 자녀가 아니기를 바랄 뿐. 회사는 철저히 중독이 돼서 그 애가 폐가 망신되든 말았든 회사는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 걸 제가 고백하는 걸 들어봤는데 대부분 이제 게임 한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데 요 단계를 조금 자세히 따라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주면 그대로 아마 누가 이 방송 듣고 따라하지 않을까. 제일 먼저 시행했던 부분 중에 이게 폰을 보는 시간을 네. 좀 줄여주는가요? 어떻게? 네,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무턱대고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일단 반응을 이분들이. 근데 요 두 분은 너무 잘 따라오신 것처럼 그 엄마의 의도를 잘 따라주셔서 굉장히 편하게 자연스럽게 갔는데 여기 제 공부를 제일 많이 시켜주시는 자비양님은 뭐 또 어디서 저 사이비 같은 소리 듣고 와갖고 엄마가 이상한 거 시킨다고 안 하던 거 한다고 끝까지 안 놓고 진짜로 계시길래 우리 자비양님 덕분에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억수로 마음에 뭐가 많이 와서 이분을 좀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안 돼서 그래서 이 두 분한테 부탁을 좀 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해주셔야 우리 누님도 이걸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해드리면서 두 분도 힘들었는데 그 사이 한 일주일 정도 책 읽으시고 그걸 하는 거에 재미를 이렇게 돈 받고 이걸 저축을 하면 또 1,000원씩이지만 이 모은 돈 가지고 요 덕분스쿨에 다니니까 스스로 번 돈 가지고 저 사물함 그 돈 넣는 데다가 넣으시면 공덕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스스로 힘으로 하신 걸로 이래 하시면 의미가 있지 않겠냐. 엄마가 주는 돈보다 본인이 그렇게 재미를 붙이시더라고요. 두 분은 그 말에. 그래서 내가 오늘 한 권 읽었다. 엄마 저 갖고 갈게 하고 세종님이 너무 빨리빨리 따라 하시니까 요 분이 하시니까 자극이 돼서 요 분도 나 행님이 읽어서 1,000원 가갔네 나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게임처럼 약간 재미로 가야 되겠다는 것도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요 분들을 자극을 해야 되겠다고 요 분들이 진동을 하니까 요 분이 혼자서만 집에서 다 그렇게 엄마가 내를 바꿀 수 있나 하고 이제 보던 그런 진짜 위에 계신 분이에요. 저 머리 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자비양님은 못하겠는데 그냥 내라도 계속 그 어떤 부분에서 읽어보니까 성당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따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딸은 엄마 따라 하니까 엄마가 잘하면 그냥 막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부분이 또 탁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만 잘하면 된다 하네. 내 빨래나 하자. 자비양님한테 잔소리 할 생각하지 말고 두 분이라도 잘하고 있으니까 요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면 언젠가 느끼겠지 싶어가지고 자비양님 볼 때마다 자비양님 덕분입니다. 아침 학교 갈 때 고맙습니다. 엄마 지금 비웃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요 진심으로 진짜 느껴서 아니 비가 올 때 웃으면 비웃으면 좋겠지. 저는 근데 그게 진짜 진심이라서 따님한테 진짜 고개가 숙여 조금 더 공부하라고 이러시는가 보다 싶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신발 신고 가는데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내고 하니까 그게 좀 마음에 맞는가 봐요. 자기도 학교 갔다 왔다 하면서도 엄마가 진심이면 우리 자비양님은 알겠나 싶어갖고 사랑합니다 항상 하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스스로가 딱 놓으시면서 엄마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진짜로 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가져가시고 요 앞에 식탁 위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좀 두시면 엄마가 충전해드리고 할게요 하고 학교 수업을 요즘에는 인터넷 뭐 강의도 봐야 되고 이런 게 많아갖고 완전히 뺏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 안 받게 앞에 두시고 진짜 쓰고 싶을 때는 엄마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정도만 해주시면 조금 이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 자비양님도 안 하면서 자기를 한번 느껴보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잠도 일찍 안 하니까 일찍 자게 되고 자연스럽게 습관이 그냥 8시 반 되면 엄마 나 잘래요 할 게 없으니까 잘래요. 잠이 너무 와요. 저는 8시 반 되면 성단 선생님 하는 스케줄을 미소무건 그거를 처음에 딱 받아가 복사를 제가 딱 해가 집에 붙여놓고 되도록이면 따라 하려고 자유롭게 이렇게 덕분속에서 놔두니까 제가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하려고 8시 반에 알람을 딱 맞춰놓고 9시면 딱 끝나게 30분 무심을 그냥 무턱대고 하자 했어요. 같이
자, 그러면 이제 스케줄이 뭐 하지 막 이런 게 없이 엄마가 하는 스케줄이 요 시간에서 요 시간에 뭐 할 거예요. 성담 선생님도 덕분 속에서 하고 계시다 하네요. 그러면서 같이 우리 다 좋아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이 지구를 살리려고 기도하시니까 같이 이렇게 보태주면 좋아요 하고 무심으로. 그래서 첫날부터 잘 따라하고 해본다고 해가지고 그런 그 의도를 제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자꾸 읊으면서 내가 공부가 되면서 이분들도 어떤 지장이 오는가 자꾸 봐가면서 그냥 같이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같이 한다. 오늘은 성당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던데 요거를 좀 한번 실천해 볼까요? 이렇게 또 아랫께는 형님인가 그분 나오셔서 실천 많이 하시는 그 1시간짜리 영상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분은 얼마 오신지 저처럼 얼마 안 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바로 끝으로 가셔갖고 실천하시는데 뭐가 다를까 싶어서 저는 또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자녀가 있고 또 상황이 다르니까 궁금한 거예요. 너무 그 한희애찬 그 기분을 자꾸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마음속에 계속 덕분입니다를 하고 있다 하는데 저는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끔씩 하는데 계속 덕분입니다를 하는구나 싶어서 개수기를 그날 바로 쿠팡에 450원 하길래 그 배송료가 2,500원 더 비싸던데 5개 애기 아빠 오면 미리 줄 것 딱 생각해갖고 5개 갖고 개수기에다가 우리 종선님은 덕분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저는 사랑이 각자가 원하는 이름을 붙이갖고 예. 그래갖고 누가 계속 덕분입니다를 많이 하고 밤에 100원씩 걸어놓고 가져가기 게임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여기 우리 지금 제가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맞게 약간 재밌게 해야 되겠다. 저도 재밌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집착이 없어서 잘 안 하는데 세종님 학교 가서 계속 해서 몇만 번을 해갖고 온 거야. 학교에서. 아이고 못 이기겠네. 세종님이 가져가십시오 하고. 그래고 너무 재밌고 그 작은 거 하나 요 반지같이 똥똥똥 하는 건데도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줄넘기 할 때도 쓰시고 이거 할 때도 쓰시고 화가 나는 친구 딱 만났을 때도 덕분입니다 하면서 내려가는지 이런 연습도 하시고 제가 그거를 가지고 방법을 여러 가지를 연구한 거예요. 좀 고통 주고 전화로 스트레스 주는 친구나 그런 분들 만나면 개수기 누르면서 예 그래 듣기는 들어주면서 덕분입니다 했을 때 내 마음은 뭔지 이런 걸 계속 공부하면서 하는 그런 거를 자꾸 넣어요. 한 개씩 또 아이디어가 딱 빨거나 이럴 때 딱 생각나면 요거 해볼까 그렇게 하고 그래갖고 그런 거에서 자꾸 같이 하게 되면서 그게 생활이 되면서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서 개발한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임을 어머니가 지금 개발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제가 그 불교 TV에서 나와서 아마 강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딸과 엄마의 관계 이게 딸은 왜 이름을 지었나 해서 아유 딸은 엄마 따라한다고 딸이라고 지었어요. 내가 그랬던 기절이 생각나서 딸 교육은 엄마가 먼저 본보기로 내 딸 하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된다 하는 대목으로 본인이 이제 다시 딸과의 관계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본보기가 돼야 되겠다고 더 열심히 정진했다. 이 대목. 그 다음에 이렇게 가족이 함께 했을 때 참 좋은 점이 있네요. 예를 들면 덕분이라면 덕분입니다를 이렇게 개소개를 가지고 많이 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에서 100원 당첨해가지고 또 그렇게 네. 서로 또 보이지 않게 재미난 경쟁도 하면서요. 네. 가족들이 이럴 때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제 옆에서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끌어 가는데 보이지 않게 자녀들이 이렇게 한 발 더 도와주니까 또 한 발 더 갔는데 실제로 집안 분위기를 먼저 어머니가 리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머니가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보이지 않게 살짝 예르면 느껴질 것인데요. 그 어머니는 이런 분위기가 오기 전의 분위기와 이런 분위기가 되도록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응해주는 이게 우리 덕분 스쿨 버전으로는 허용 수용하는 걸로 가는 것은 보이지 않게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있었다 하는 걸 느껴지는데 그 부분은 먼저 좀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다른 분들 사는 것도 못 받고 해서 비교는 못하고 제가 뭐가 다르게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많이 들어가지고 아, 뭘 다르게 했는가. 그냥 남 돕고 이런 것보다 그냥 내 자녀니까 키운 것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이분들이 너무 잘 따라줘 갖고 그런 건데 아, 내가 뭐 특별하게 한 게 없는데 뭐가 다른 건지를 아직까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귀하게 생각하고 그 자체를 좀 소중하게 많이 생각해. 저는 여기 세상에 와가지고 처음에 느낀 게 그 금전이나 이게 부자다 뭐 이런 언어를 쓸 때도 보면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집이 크거나 가지고 있는 물질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도 어느 순간 제가 빌라에 결혼하고 요 자녀가 기저귀 차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도 애기 아빠가 배를 타시니까 안 계시고 혼자 집에 있으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혼자 노래 부르면서 재우는데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자녀분들이 전부 다 보물이라는 게 눈은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느끼는 거에서 아 이렇게 천사들이 내한테 3분이나 와 계시는데 너무 벅차가지고 이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큰 분들은 나한테 왜 줬나 이 세상에 나 자신이 없는데 그렇게 자꾸 겁을 조금 내면서 내가 제가 처음 만나는 인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엄마가 내가 뭘 잘못하면 어떡하고 이런 자꾸 걱정이 조금 앞섰어요. 저도 바르게 못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녀분들이 자꾸 저를 이렇게 딱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엄마라는 이름을 딱 붙여주니까 아이고 엄마가 이러면 안 되지 자꾸 그런 게 자꾸 생기고 정신을 자꾸 새벽같이 일어나지고 또 기침한 사람이라도 하면은 내 때문에 어디 아플까 싶은 그런 내가 하는 음식이 해가 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자꾸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세종님도 비염이 조금 있으셔갖고 코가 막히고 어릴 때도 안 좋은 증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책을 봐지고 비염은 어떤 증상 때문에 오시나 어디가 안 좋으면 내가 해주는 음식 때문에 우리 환경이 뭐가 내가 못 맞춰주나 이게 부모한테 배운 게 없다 보니까는 막무가내 하려니까 조심스럽고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저는 어릴 때 겁이 좀 많이 났어요. 내가 잘못해갖고 잘못 해야질까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심해갖고 키우고 자꾸 실험을 해보고 제가 먼저 먹어보고 항상 생채식이 좋다라면 먹어보고 설사만 다 좋은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자꾸 뭐가 딱 들어오면 생각이 일단 내가 해보고 확인이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예, 믿음이 안 가면 제조차가 믿음이 안 가면 하자 소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독분스쿨도 과감하게 가자 할 수 있었던 것도 많이 찾아보고 이랬던 게 아, 이 공부는 어떤 종교도 다 떠나서 사람이면 배워야 되고 내가 교육을 안 시키더라도 공부 많이 하신 성담 선생님 같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에 자녀분들을 맡기면 내가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보다 이 자체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처음 만나갖고 연결됐을 때 이 버스에 왔을 때도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이제 어깨에 좀 짐이 내려갔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라서 다른 분들한테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너무 뭐 찾았다 갈 길이 이제 따라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이 너무 편해가지고요. 그냥 따라 할 수밖에 없었고 보이고 들리면 해보고 무조건 아 효과 있네 좋다. 존중어 처음에 한번 자녀분들한테 앞으로 존중어 사용하시고 항상 질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얘기 그냥 딱 내한테 준 선물이기도 하고 가슴에 딱 들고 버스 타고 왔을 때도 이거를 자녀분들한테만 해도 내가 바뀔까? 내가 바뀔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안 되겠다. 이게 분별을 하니까 자녀다. 애들한테만 하려 했으니까 애들한테만 하면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해버려야지 내가 쉽겠다 이 공부가. 그래가지고 그냥 주변에 가족 좀 반말하던 모든 친구 다 그래 전화 오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제가 바뀌니까 전부 엄마 전화하기 꺼져지고 정말 불편해라 명주야 왜 이러노 이렇게 하는 소리 들어가면서도 그 한 단계를 넘어가니까 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니까 내가 이렇게 맛을 보였으니까 다음에 야 또 이럴 거다 하는 걸 아니까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저는 바뀌었습니다. 요번
44살 됐을 때 그거를 딱 느껴가지고 처음 사용했었으니까 작년 겨울에 사사롭지 않는 나이에 와가지고 사사롭지 않게 인생이 지금부터 바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저 영상으로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통화해갖고 인사를 무난 인사 드리고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제가 전화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아버지도 불편하면서도 대견하고 좋고 우리 명주가 막내딸이 뭔가 대단한 결심을 했는갑다 싶으면서도 굉장히 또 자녀, 손자, 손녀분들이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만수무강하세요 하고 이렇게 막 한 달도 안 돼서 막 하니까 너무 예뻐하시고 좋고 그런 말을 하기가 불편했는데 제가 먼저 써버리니까 웃으면서 자기들도 따라하고 그래갖고 그걸 그냥 넘겼어요. 할까 말까가 아니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봤으니까 해놨으니까 엎질러 놨으니까 이제 계속 해야 그렇게 해갖고 한 발 한 발 그 부처님이 물이 안 들고 자기가 물 들이는 사람이었다.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도 금방 들었어요? 뭐라고? 이런 들어서 지나갈 때는 있는데 실천하는 거는 그것도 내 것으로 가슴에 새겨서 쉽지 않는데 살짝 박수 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 들이는 사람으로 할 때 여기 또 핵심을 하나 딱 짚었네요. 우리 자녀에게만 하면 분별해서 여기는 하고 여기는 평소에대로 하고 이러면 복잡해질 건데 이참에 그냥 모든 인연에게 다 하자. 이럴 때 이제 주위에서 듣는 소리가 있어요. 평소와 다를 때 꼭 듣는 이야기가 이상하네 이렇게 요 말이 처음 듣는데 요때 이제 여러분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합보다 높은 거라서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고. 평소에 하던 것보다 높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딱 맞는 말이니까 네, 딱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까지는 한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지속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지금 작년부터 지금 해온다는데 지금 자그마침 1년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은데. 한 6개월. 6개월? 네. 작년 겨울부터 해서 6개월 정도 뭐. 근데 어떻게 지속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며 지속하면서 또 느끼는 게 또 있을 건데. 네. 일단 밴드 덕분스쿨 힘. 일단 저 혼자서는 뭘 많이 느껴도 유지가 어려운데 그렇죠. 성남 선생님 하나 딱 잡고 덕분스쿨 딱 잡고 덕분스쿨 매일 일어나면 이제 밴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제 3대 학장님 바뀌셔가지고 스케줄을 이렇게 더 하라고 추가가 돼서 나오시는데 그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계속. 내가 안 흐트러지려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작은 것부터. 그거 계속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내 뭐 까먹었는데 맞다 감사합니다 안 했네. 그게 할 일도 적어놓으니까 할 일에 체크를 해야 되니까 하면 형광색으로 줄 긋고 이렇게 못해도 저를 너무 자책 안 하고 오늘 못 했네 못한 거에 동그라미 그 다음날에 하면 그 다음날이라도 그거를 지워주고 그거를 일주일표 다이소 가면 1,000원 2,000원 노트가 있어요. 일주일 단위 노트가 있어요. 계획표 싸고 저렴하고 각자 사드리고 제가 하면서 먼저 본보기를 이렇게 엄마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거진 아침에 6개 7개 스케줄은 똑같고 하루 일상 중에 갑자기 들어오는 스케줄은 그때 추가해서 넣고 은행 볼 일이나 할 일 생기면 넣고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제가 변하는 거를 저도 직장을 안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이 없으면 좀 흐트러지기도 쉽고 자녀분들이 다 학교 가면 좀 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공부를 자꾸 그 사이에 넣어야 되겠다. 이게 망그러지고 딴 자본이 막 들어오는 이거를 그래서 덕분스쿨 강의를 TV로 탁 틀어놓고 앉아 책 딱 펴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줄 긋고 적고 이러면 시간이 후딱 가고 점심시간에 또 법식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또 잘 먹어지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자꾸 유지를 하려고 하고 오시면 또 덕분입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거를 꼭 해야지 하고 자꾸 아는 숙제가 그런 거예요. 계속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안 흐트러지려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108배 하고
그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진짜 반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외울 필요도 없고 눈물이 너무 나고 기분은 애기 아빠 생각하면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제가 좀 더 초반보다는 결혼 생활에서 더 지나서 그런 건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고마움이 막 올라오니까 눈물이 기도할 때 아침에 같이 이렇게 밴드에서 하시는 그런 기도를 저는 여기 막 참가해서 막 적극적으로 안 하지만 찾아갖고 무슨 기도 하시구나 자세히 몰라도 그런 것도 어디다 깔아두셨나 하고 찾아갖고 적어갖고 복사를 해가 집에서 그 노트를 만다가 넘기면서 같이 딱 그 시간에는 못하지만 4시에 일날 때도 있고 5시에 일날 때도 있지만 일어나는 즉시 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항상 그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읽을 때마다 다르지만 한 번씩 생각하면 애기 아빠 생각하면 눈물이 너무 나고 그냥 고맙다가 저절로 올라와가지고 어색하지가 않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뭘 좋으려고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모실 다음에 내 편님 꼭 다시 저희 또 만나가지고 제가 다 갚을게요. 이렇게 다음 생에까지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나도 당신 꼭 만나고 싶다고. 우리 애기 아빠는 제가 무슨 투정을 부려도 항상 웃고 좋아해 주는데 저보다 한 수 위라 가지고 화도 잘 안 내고 그렇게 하신 게 진짜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저분은 진짜 이 세상에는 사랑만 있으면 다 되네. 우리 아기 아빠는 내한테 대한 불평불만이 있을 텐데도 항상 난 네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해주는 걸로 덮고 이렇게 갖고 제가 유지해 갖고 왔는데 그게 진짜 고마운 거고 큰 공부였는데 내가 끝까지 못 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이랬더니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 그러시는데도 진짜 제가 그거를 진심으로 느꼈거든요. 진심으로 내가 자꾸 걸려 넘어지고 내를 자꾸 화나게 하는 사람이 진짜 내한테 공부 가르쳐 주는 건데 그냥 순순히 넘어가는 사람은 넘어가는 분이지만 잘 안 되는 분들 볼 때마다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거절이 또 잘 안 될 때는 ARS 전화 오면 연습을 해요 또. ARS 보험 전화 참 많이 오잖아요 요즘에. 그럼 예전에는 피하거나 아니까는 수신 차단해놓고 안 받았을 쓸데없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듣다 보면 끊지를 못해갖고 내 할 일 많은데 현대보험입니다 시작해보면 계속 30분을 듣고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전화가 또 오니까 이제 덕분스쿨 만나서 공부하니까 요거 거절 연습하는 데 써야 되겠다 싶어서 올 때마다 받아요 이제. 네, 같이 엄마 고생 많으십니다 해놓고 예 지금 보험 얘기하시는 거죠 하고 반응도 좀 해드리고 공부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게 해갖고 이분이 쭉 막 길게 이제 가입하듯이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이제 딱 그 말을 써요. 죄송합니다만 그 말 쓰려고. 전화를 받거든요. 요거 연습해야 되는데 요즘에 하면은 요분도 좀 기분 안 나쁘고 다 듣고 얘기하면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 중간쯤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는 보험 가입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얘기하시면 죄송합니다 한번 하면 그분도 그만하라는 얘긴갑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정리가 되면서 공부 잘 된다 네. 예. 그러면서 그거를 연습을 했어요 계속. 그래도 우리 덕분 스쿨에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대목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도 그래서 관계를 잘할 수 있는 표현 연습을 아마 이 지구에서는 가장 많이 시키는 학교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배려도 잘해야 되지만 반대로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배려와 용기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용기가 있으려면 거기에는 용기 안에는 또 거절도 잘하고 확인도 잘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거절할 때도 상대방에게 아주 예의를 갖춰서 하는 건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공손하게 예의를 갖춘 표현 이런 것도 연습을 시키죠. 그래서 거절을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또 요즘은 관계에서 또 확인 안 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랬잖아 하고 그런 거로 법정까지 막 다투어서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이런 경우 다 확인. 이게 확인할 때도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김 사장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으십니까? 하고 딱 그대로 쓰고 맞으면 사인 하나 부탁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글자로 남겨서 확인하는 이런 것도 가르치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같이 있은 분은 함께 참관했으니까 참가하고 있는 분도 한번 이름 쓰고 사인도 받아놓고 이렇게 해서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특히 이렇게 할 때는 자신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내 욕심 때문에 막 미안크나 쭈삣쭈삣하게 다가가기 어려워. 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때 당신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을 내가 잃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 표현한 이걸 내가 정확하게 해줘야지 당신이 나를 잃지 않듯이 나도 당신을 잃지 않게 된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히 여기서 내가 당신을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놓는다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죠. 그러면 당당하게 확인도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덕분스쿨 공부로 계속 자기를 지속시키는 힘으로 끌고 간다 하는데, 덕분스쿨의 공부는 어떤 힘이 있길래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양축을 이야기했죠. 덕분스쿨과 제 이름이 덕분성담인데 성담 선생님 두 축을 가지고 끌고 갈 때, 덕분스쿨에 입학을 여러분 해서 입학도 지구에서 제일 이렇게 많은만 한 달에 할 수 있으면 학교에 등록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다 제공되는 학교니까 지구에서는 제일 저렴하게 등록금 받는 학교다. 정기 후원으로 함께 하자, 나눔으로 함께 하자 하는데, 이 내용의 제일 첫 관문이 사람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계속 상대를 칭찬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서 생활 속 지혜 밴드에는 늘 칭찬을 8가지, 나는 무엇을 잘합니다, 뭐 덕분에 했습니다, 또 나는 누구를 칭찬했습니다, 또 누구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런 내 주위에 있는 이런 사물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마운 표현도 하고, 내 인연들, 그때 넓은 범위의 가족이라 그래요. 이 지구에 있는 넓은 범위의 가족들은 예를 들면 우리 주위에 도와주고 있는 새벽같이 와서 청소해주는 거리에 환경 미화원 이런 분도 우리 가족으로 고마운 표현하고, 보이지 않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운전해 줘서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는 이런 분들까지 넓은 범위에서 그분들에게 고마움도 표현한 이런 생활 속 지혜에 매일 그걸 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은 관계를 잘하도록 하는 훈련이라는 것. 그 다음에 상대가 빛나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상대가 빛날 때 자신이 더 빛나게 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철저히 자기의 내면을 바꾸어 가도록 하는 훈련인데요. 이 훈련의 제일 첫 대목이 뭐냐면 무엇을 보더라도 이걸 통해서 무엇을 느꼈으며 깨달았는지,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변화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변화를 내 삶에 적용했을 때는 또 어떤 것이 활용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전해주는지, 이걸 덕분반 1학년 때 제일 많이 강의를 들을 때마다 그걸 계속 밴드에 댓글로 올리도록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먼저 이렇게 어머니께서 꾸준히 갈고 닦은 바탕 위에 그다음에 자녀들도 함께 하게끔 이끌어 갔다는 게, 이게 이제 지금 덕분스쿨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왜? 어떤 학교 교육을 받아도 그걸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으며 내 삶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전해주는 이런 체계적인 훈련을 하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늘 칭찬을 통해서 생활화돼서 상대를 빛나게 해서 자신이 더 빛나게 하는 이런 훈련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덕분스쿨에 있다는 것. 그런데 있다는 게 중요하고, 또 있다는 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덕분스쿨 유튜브에 보고 특히 밴드에서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로 그걸 출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요걸 실천을 안 하는 분들하고 이제 실천을 꾸준히 한 분이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서, 아니 덕분스쿨 2년 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가 많이 됐어요? 이런 분들 보면 오로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눈만 뜨면 하늘에서 해가 뜨는 이유를 알죠? 해가 매일 뜨면서 해봐라 해봐라 그렇게 해. 그래서 따라 해본 사람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것을 지금 이 과정을 보면서 더더욱 지금 와닿네요. 무조건 성담 선생님 가르침대로 따라 해보자
해서 이제 해보니까 상당히 다르게 지금 접근해 가고 있는데 먼저 우리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느낀 것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세정님부터 한 말씀. 엄마가 이렇게 달라졌을 때 내 처음 반응과 지금 내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갑자기 어머님 변하니까는 그 약간 좀 뭐냐 그 3학년 때 선생님 막 존중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가족들이 막 존중 없으니까 너무 좋더래요. 되게 약간 더 약간 원래도 친근했는데 더 친근해지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친밀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달랐어요. 이렇게. 저는요 어머니가 한 살이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진짜로 한다고 하면 똑같이 하고 존댓말 쓰기 싫은데 하고 엄마랑 너무 어색한데 하면서 엄마라고 하면 대답 안 해주고 어머니라고 하면 대답을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짜증나네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완전 안 어색하고 더 좋아요. 존댓말 하면 말도 예쁘게 나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친구들도 너 왜 그렇게 가족끼리 다 존댓말 쓰고 니네 어머니도 너한테 존댓말 쓰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집안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 되게 신기했죠. 친구. 그래. 오히려 지금은 더 편안해지면서 더 좋다는 거죠. 아, 네, 그냥 존댓말 하면 뭔가 마음이 편해. 근데 다른 친구들도 다른 집에도 그러면 좋겠죠. 다른 집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많이 좀 이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럼 우리 형수님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렇게 하니까 전 너무 쉬웠던 거라고. 너무 쉬웠대요. 따라합니다. 왜냐면요 어머님한테 몰래 존중어를 썼으니까 그거에서 엄마만 고치면 되니까 쉬웠어요. 어머님으로 고치면. 어머님만 고치면 되니까 쉬웠다고. 우리, 근데 이제 학교 친구들도 또 반응이 있을까요? 우리 세정님 학교 친구들은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네. 선생님하고 좀 존댓말 정말 했으니까 애들이 막 뭐냐 제 친구 중에 이한중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막 뭐냐 막 넌 누나하고 존댓말 쓰냐 하면서 해가지고 존댓말 쓰면 안 어색해라고 했는데 저는 안 어색하다고 하니까 애가 좀 신기하게 보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존댓말 쓰는 선생님이 계신 그 반에 그렇게 인연이 됐을 때 너무 편하게 좋았다. 네. 존중받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초등학교 6년 동안 기억나는 선생님은 곧 딱 존중어 쓰시는 선생님 한 분 아직도 진짜 진초량 선생님 진초향 선생님. 진초향 뒤에가 선생님은 향이에요, 향. 못 잊고 계속 그분 얘기를 존중받았을 때. 네, 우리가 어릴 때 그 선생님이 잘 만나가면 선생님이 막 칭찬해주고 많이 이쁘해 줬을 때 사실 그때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죠? 네. 그런 기억 나죠. 그래서 역할이 참 중요하다. 저도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제가 사는 곳이 김해인데 제가 이제 저 마산까지 유학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한 번씩 이제 고향으로 주말 되면 오면 버스간에서 이렇게 손잡이 들고 가방 무거운 거 막 들고 있으면 그 보통 앉아 있는 분이 그 가방이 달라질 때 어떤 한 분이 학생 그 가방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가방 좀 줄래요? 했던 거 이렇게 존댓말을 썼는데 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학생 그 책가방 주라 이렇게 보통 하는데 존댓말 살짝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야 나도 나중에 크면 존댓말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순간 했어요. 근데 또 깜빡 잊어버리고 왜냐면 환경이 부모나 모든 이제 주위가 그 경상도 이쪽 내려가 보면 다 그냥 뭐 노다지 반말하듯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스님 생활 30년 했을 때 스님 했을 때 내가 스님 생활할 때 보니 스님은 자기 어머니보다 더 나이 많은 할머니한테도 막 반말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습관적으로 경상도 사람이라 반말하던 습관인데 나이 많으신 보살님 오가지고 살짝 이야기해줘. 그 말투가 너무 반말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내가 그때 기억이 난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존댓말 할 때 너무 기분 좋았던 내가
제일 먼저 지금 어머니가 생각했던 내 주변 다 해야 되겠다. 내가 제일 먼저 나는 기준은 어디에 됐냐. 제일 어린 애기부터 다 존댓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정해보니까 깔끔하지. 그냥 무조건 다 존댓말 해야 돼. 그래서 그 이후부터 존댓말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한 번씩 나올 때는 있지만 그걸 원칙으로 딱 해서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특히 관계가 너무 좋아. 네. 누구나 이게 존중받는다 하는 기분이 드니까 사이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걸 다른 가정에서도 네. 이렇게 좀 시행을 해서 모든 가정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네. 할 때 특별히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는지. 일단은 낯선 분한테 하는 거를 연습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여기 지금 깨어있자 그 얘기처럼 어디 멀리 교회나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내가 빨래 빨면서 이게 하나 즐거워지면은 깨우치는 게 도움이 되네. 쓸 수 있는 거 있죠.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그럼 어디 딴 데 있는 거 내하고 상관없는 거 많이 배운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절에 간다고 뭘 안다고 그걸 알은 거를 쓸 줄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서 교회도 안 가고 절도 안 가고 나 빨래 빨면서 알 거야. 내가 걸레 빨면서 내 애들 키우면서 여기서 건강경 같은 거 안 읽어도 알고 싶어 그냥. 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선택한 여기서 깨우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처음에는 많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딱 뭘 받아서 연습은 내가 먼저 하고 내 먼저 하고 주위에 어떻게 퍼지는지를 보는 게 중심이었기 때문에 낯선 데서 하지 마시고 집에서 항상 먼저 본보기로 저는 집에 이제 현관문 열고 들어올 때도 들어왔습니다. 덕분입니다 하고 법문도 제가 안 들어도 걸레 빨고 이래도 틀어놔요. 보이지 않는 영혼들도 들으시라고. 보이지 않는 데가 들으라고. 예. 성남 선생님 말씀을 너무 편해지더라고 집에. 시도해서 끄라고 했어요. 네, 자비양님이 처음에 자꾸 끄더라고. 저좀 짜증나. 엄마, TV가 엄마 거야 이러면서 틀지 마라고 해서 자비양님 죄송해요. 자비양님 말고도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해도 계속했어요. 네, 계속하면서 이제 본인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 듣기 싫다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제 들리는 게 조금씩 있으셨는지. 성남 선생님 처음에는 이렇게 생겨서 싫다. 성남 선생님 어떤 모습도 싫다. 막 이랬었고 이러더니 예, 지금은 제일 좋아요. 성남 원래 선생님 제일 시를 좋아요. 하다 보면 정이 들어요. 나 처음에는 진짜 두꺼비 닮아가지고 뚜껑이 그 복상인데 그지? 복상으로 봐줘서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약간 진짜 어머니 말대로 나중에는 할아버지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했는데 진짜로 와 할아버지 같다 하면서 빨리 보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돼서 마음이 변했어요. 그렇게 여러 번. 목소리 실천하면 일단 무심부터 하겠습니다. 네, 무심한 거 진짜 힘들었어요. 감사합니다가 말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목소리가 웃겼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소리가 저렇게 신기하지 않아서 계속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시라고 그 어머니께서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우리 집에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게 덕분스쿨 이렇게 성담 선생님 가르침 들어야 된다고 계속 텔레비전을 틀어놨다고 이런 것도 남다른 생각이죠. 그리고 특히 여기 살짝 여러분 놓치고 지나간 게 빨래를 어떻게 한다고? 즐겁게 요게 포인트예요. 요 기억 꼭 하세요. 즐거운 느낌을 갖고 요걸 쭉 이어가고 있으면 이게 바로 기도고 정진이다. 한 번 더 해줄게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막 끙끙 앓으면서 막 고생하면서 힘들게 할 때는 이루어짐이 없어요. 운동은 될란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즐거운 느낌을 갖고 이어가는 것이 기도고 정진이다. 이게 덕분스쿨이 다른 종교와도 다르고 다른 학교와도 다른 차이가 이렇게 일상 자체에서 늘 실천에 이어지도록 하는 가르침이라서 그러려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첫째 쉬워야지 빨리 알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간단하게 따라할 거 아니에요. 이런 두 가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안내하는 학교가 덕분스쿨이다. 거기다 하나 더 양념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게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쉽고 간단하고 재미가 있는 이 3박자를 해야지 게임보다 더 재밌으니까 오랫동안 보는 거야. 듣고 또 따라하고. 특히 해가 뜰 때마다 해봐라, 해봐라 하는 그 이야기를 기억해서 또 하문하고.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갖고 있는 이쁜 성향 하나를 내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나 알겠지. 뭔데?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요? 오, 역시 그 딸의 그 말하고.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어머니들 꼭 이 가정이 부럽다든지 와 너무 좋다 우리 가정도 저래 됐으면 좋겠다 하면 어머니의 마음자리에 요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라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요걸 꾸준히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어머니는 끝까지 할 거야. 내가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하고 따라오는 시간이 오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런데 어머니가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면 아이고 우리 엄마 조금 하다가 또 안 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뭐 이렇게 꼭 나라 정치하는 것 같아. 정치 대통령 임기 뭐 끝나면 바뀔 거니까 그때까지 참고 있으면 돼. 이런 사람 많잖아요. 똑같아요. 덕분스쿨은 적시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이 세 가지 학교 교훈으로 살아라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직접 그렇게 하고 있다. 야, 우리 어머니는 했다면 끝까지 할 건데 이러면 이제 아이고 내가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때 이런 거 살짝 놓치지 말고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특히 그 덕분스쿨 공부 중에 4가지 공부했을 때 댓글 다는 것이라든지 8가지 칭찬하면서 다는 생활 속 지혜라든지 꾸준히 하고 있나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체크하고 가고 또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하겠다고 꼭 올리라 그러고 끝나고 나면 그 어떻게 했는지 꼭 돌아보는 것도 해라 뭐 이런 것도 실천을 한다는 거야. 놀라우지? 이런 실천이 가족을 변화를 이끌어 온다. 주의를 변화를 이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 조금 받고 지나갈까요? 여러분들 여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 질문 네네. 그립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가르침을 받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가르침 중에 너무 진짜 매력이 넘치셔가지고 저는 덕분 성난 선생님 강의가 어느 예능보다 재밌어요, 진짜. 진짜 강의보다. 배꼽을 막 잡으면 자비양님 와서 꽃만 못 대면서 나 덕분 선생님 너무 웃긴다. 찌리 딱 맞는 소리만. 너무 웃기고 재치가 있어서 시간이 강의 듣고 있으면 기운이 그냥 막 이렇게 원래 또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 기운 때문에 자꾸 오니까 저만 받으면 안 되니까 아침에 틀고 법식 들읍시다. 그냥 다 재밌었다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자연스럽게 되고 그런 공부가 아니고 그냥 재밌으니까 우리 예능을 무슨 공부하려고 보는 거 아니고 그런 것처럼 일단은 여기 덕분스쿨이 식당으로 보면 맛있어요. 맛있으면 가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식당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배고파서 가는데 안 먹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차려놓고 남 먹는 것만 보지 말고 얼른 드시가지고 건강하시고 먹으려고 왔으니까 마음 공부를 우리는 그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마음을 먹으려고 해. 마음이 우리 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이런 것도 공부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니까 뭔가 찾다가 여기 모이셨는데 딱 시작하면 식당 가겠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먹고 이게 이유가 있다고 막 먹어보고 와 맛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으니까 맛있네요. 어떤 거다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짜여진 스케줄대로 그렇게 사니까 내도 체계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서 좋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답도 오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욕심이 내가 딴 거는 잘 모르겠고 진짜 여기 오시니까 30년 40년 공부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뭐 어디 진짜 코도 못 뒤집겠는데요 돼지 앞에서 그러는데 저는 그냥 제가 마음으로 내가 실천해가지고
그냥 본보기로 자꾸 다니면서 우리 보고 누군가 힘을 얻어서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겠나. 자꾸 이런 마음. 어린 저처럼 자녀분들이 핸드폰 때문에 힘들고 또 4명, 5명 키우시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저 주변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힘내고 이렇게 하면 또 된다는 본보기가 주변에서도 벌써 언니 어떻게 하면 자녀분들이 그렇게 해요 하고 배우려고 하니까 덕분스쿨 얘기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내가 막 가서 덕분스쿨을 얘기하려 안 하고 그냥 내가 실천하고 있다가 맛있는 거 먹으면 어디서 그래 맛있는 거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식당에 배고파서 막 가면 내가 그 고파서 막 먹지만 옆에서 저거 맛있나 싶어서 나도 저거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즐겁게 살면 저 사람 무슨 비법 있나 하고 들을 때 주는 거예요. 그냥 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내가 쌓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세계적인 인물님들한테 늘 우리가 본보기 돼야 되니까 덕분스쿨에 조금 하기 싫더라도 오늘 또 해봅시다. 자꾸 이렇게 또 조금 처질러 하면 어떤 게 또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도 해보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이게 음식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음식 두고 배고프면 안 먹고 이리 앉히다 보니까 먹고 배를 채우니까 그렇게 밴드도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배가 부르고 좋아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좋아서 막 했거든요. 나는 오늘 뭘 잘했노? 난 뭐 잘하노? 하고 자꾸 찾다 보니까 한 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 내 108도 저도 잘한다 이러고 내가 내를 칭찬하고 맨 밑에 가족분들 칭찬할 때 저는 꼭 제 이름을 넣어요. 명주 형님도 가족이니까 저를 꼭 칭찬해요. 명주 형님이 공부를 자꾸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 자신한테 칭찬을 합니다 하고 그런 글을 자꾸 넣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간표, 일과표의 마무리에 또 이런 걸 넣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거 바로 제시한 게 뭐냐면 어젠가 아래부터 이제 시작한 게 마무리 지을 때 못한 것도 있고 시간표를 한 것도 있는데 거기서 나는 뭘 주지를 뭘 했나 오늘 전단지나 이런 거 나눔하고 다니다 보니까 작은 거라도 뭘 주지 하고 내가 뭘 줬다는 생각을 해보고 딱 보니까 아 내가 오늘 우리 종선님 커트 쳐드렸네 하고 시간 나눔 했구나 친구가 전화 갖고 힘든 얘기 했는데 공감하는 걸 나눴구나 이렇게 저를 체크하면서 그게 또 공부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걸 나눔할 수 있네. 그러면 이제 전화 와도 좀 싫은 친구도 그런 스트레스가 안 받고 이 친구 얘기 들으면서 나눔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면서 자꾸 하니까 내가 발전이 되면서 내가 자꾸 나눔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뭘 주지가 끝이니까 다 함께 잘. 그리고 티도 아까 말씀하신 가족 티도 우리 티 하나 봅시다. 이 티를 하나 지금 엄마가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어. 제가 생각나면 바로 이제 맞아요, 이거. 만든 거예요, 그냥. 광고 맞아요. 저 뒤에도 한번 봅시다. 우리 패션. 서 보세요. 앞에. 제가 공부한 거를 티에 새긴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제가 저 티에 새긴 글은 그냥 내가 늘 가지고 있고 싶은 거를 글로 보려고. 아, 이게 끝에 공부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는 걸 뒤에 마무리, 이게 많은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중심인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요약이 끝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구나. 상담 선생님 얘기를 직접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6개월을 그거를 내가 그냥 목표가 그거다는 거를 딱 대원이 딱 한 개 적어 놓고 요걸 광고판처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진영육에서나 이렇게 올 때 다니면 어떤 분이 이 글 한마디로 그 시절 인연이 만나서 한 개는 궁금하니까 저 팀은 왜 저런 거 입고 다니나 할까 눌릴 것 같아서 전단지는 내가 찾아다니면서 모르시는 분한테 말 걸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면 옷도 입고 기분도 좋고 소개도 되고 일석이조다 싶어가지고 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실천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 1064 지금 그 티를 입잖아, 그죠? 근데 티에다가 이렇게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세계에서 티를 입고 다니면 그 티 보고 자연스럽게 알게 돼. 덕분스쿨 자체가 뭐 하는 곳인지를 그냥 한 줄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덕분스쿨 유튜브 꼭 이거를 저는 그냥 한마디로 이게 전단지 하다 보니까 자꾸 질문이 뭐 하는데요? 이거를 뭐 묻길래 하는데요? 나도 뭐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예? 이러고 죽빛거리다가 아직 공부가 덜 됐을 때 아, 이게 질문을 했는데 집에서 공부를 해봐야 될 때 뭐 하는데
10,000원씩 내고 공부하는 데인가 뭐 하는 데인가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 하면 종교를 다 뛰어넘고 엄마야 그래 맞다 지구로 살리는데 니 거 내 거가 어딨나 하는 그게 딱 공통된 게 딱 생각나면서 요래하면 나도 다가가기 좋고 그분들도 오기가 좋겠구나 싶어서 어머니 그리고 그래서. 무료 강연이라고 하면 많이 오시잖아요. 네. 무료 강연 그 전단지 나눔하면서 자꾸 할머니들이 처음에 첫 전단지 이제 이대 학장님이 권유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가나니까 질문에 답을 하나도 못 나오고 그냥 덕분입니다만 하려고 갔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딱 다 받아들이고 아 이거 질문을 하시네 이 전단지가 뭔지 그러면 몇 월 며칠 어디 강의실에서 하고 그 무료라는 핵심을 딱 얘기해야 되겠대. 차에서 저희끼리 딱 연습을 하고 오늘 또 질문을 하실 건데 두 번째 가는 날 질문에 답을 엄마가 한 줄로 우리 어느 분이 제일 좋은 아이디어 내십니까 하고 한 줄로 모든 할머니 분들이 물으시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알아듣게. 그러다가 막 여러 의견이 나왔다가 부산역에서 무료 강연합니다 하고 질문했을 때 던즈가 답을 해드렸을 때 한 번 더 질문이 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세세한 질문을 더 관심 있으시면 그러니까 무료라는 것 때문에 두 번째 딱 갔을 때는 돌아가시다가도 들고 가시더라고요. 전단지 그 말 한마디에 무료 강연하십니다 오세요 이 말 한마디를 다 시키고 했는데 첫날보단 전단지가 엄청 잘 나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세종님도 전단지가 굉장히 잘 팔립니다 오늘 하고 좋아하셔가지고 아 이 말 한마디의 전달력이 핵심을 중심을 잡고 항상 해야 된다 그거를 고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언어의 힘, 특히 덕분서구는 표현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훈련하는 학교죠. 특히 언어 구사력은 아무리 도를 깨닫고 뭐 하더라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은 따로 또 공부를 해야 될 과목이라 덕분서구리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유념해서 하도록 훈련하죠. 자, 그래서 또 질문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지금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을 뭐라고 했어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그죠? 네. 딱 요게 총괄 정리예요. 그래서 덕분석은 이렇게 말해요. 왜 취직하세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하려고. 왜 돈 버세요? 다 함께 잘 사는. 왜 밥 먹으세요? 다 함께 잘 사는. 이게 마지막 우리의 목적지다. 여기에. 그래서 덕분석은 제가 40년 동안 한결같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하고 지금 이렇게 실천으로 하나씩 걸어오는 길인데요. 지금 장님 손 들으시는데 질문? 네네. 네. 상당한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좀 하시는데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어떤 직종에 종사하셨다가 또 결혼 후에 어떤 직종을 하고 있는지 전업주부는 아니신 걸로 지금 그래 알고 그런데 제가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항상 어디 가면 전업주부가 아니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업주부는 아닙니다. 최고수 프로주부입니다. 제가 직장 그 학교 졸업하고 호텔에서 조금 서비스 업종으로 이제 그 실습 단계로 해가지고 거기 직장에도 이제 정식 직원 되려고 하는 찰나에 그만두고 또 간호 쪽으로 또 가갖고 자격증 따갖고 또 해보고 하다가 또 서비스 직종에 또 가서 해보고 그만두고 하다가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요 자녀분들 만났는데 그만뒀던 이유는 이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있었어요.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그 직장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생활은 잘했는데요. 적응도 잘하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서비스 직종이 맞는지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보니까. 근데 거기 이제 젖어가지고 자꾸 가는 제 자신에서 이제 분리돼갖고 볼 때 아, 내가 공부하려는 게 이런 건 아닌데 돈 얼마 벌고 이거에서 더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고 자꾸 거기 안 익숙해지려고 벗어났어요. 자꾸 벗어나고 하다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차니까 이제 결혼은 해야 돼. 남들 다 아는 결혼 한번 해보자 해갖고 했는데 저희 지금 내편님이 마침 결혼하자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잘 결혼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순풍 전부 다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계획도 없이 오셨어요. 그냥 다들. 그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오시고 이랬는데
제가 가진 직종 중에서 주부가 제일 좋더라고요. 주부가 저한테 제일 맞더라고요. 제일 처음으로 자녀를 딱 만났을 때 느낀 느낌이 인간의 처음을 보잖아요. 딱 보니까는 진짜 감동스러웠어요. 저는 저희 자비양님 눈동자 딱 보고 그거 빨려 들어가면서 눈물이 빡 나면서 와,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갖고 내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이분은 지금 태어나서 내를 처음 인간으로 이렇게 접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드려야 돼. 이게 부모로서 진짜 이게 책임이 막중하네. 이분이 지금 처음 백지 상태에서 오는데 내가 물감을 물들이는데 이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가 굉장히 내한테는 숙제가 컸어요. 그게 어떤 부모가 돼야 되나 하는 숙제가 탁 던져지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노래 불러드리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제가 키우는 게 아니고 이분이 저를 엄마를 만들어 주니까. 오, 이거는 대단하다. 네. 그래서 우리 자비아님 첫 돌에 제가 수건에 새긴 게 뭐였냐면 너무 의미가 있는 첫 돌이었기 때문에 이분 첫 돌 때 수건에다가 제가 꼭 새기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자비아님 그 이름을 적고 민송이가 엄마한테 와서 민송이도 엄마가 이 세상에 처음이지만 나도 엄마가 처음인데 감사하다는 그 글을 그렇게 적어가지고 다 엄마가 되게 해줘서 고맙다는 그거를 진짜 느낀 게 많았기 때문에 자녀한테. 그때는 덕분석을 만나기 전인데 벌써 엄마 그런 걸 하셨다니까 아무래도 코드가 이미 맞춰져 있는 덕분석글 같은데. 너무 감사했어요. 와주고 저같이 부족한데 와가지고 방긋방긋 웃어주고 지금도 웃는 게 너무 이쁜데 웃는 얼굴이 완전히 녹아온 거예요. 저는 보고 막 세상에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잊어버릴까 봐 막 옷도 그리고 다 흐름한 것만 입혀서 누가 뺏어갈까 누구한테 누가 이렇게 금이고 뭐고 이렇게 돌이라고 이런 거 화사한 거 해놓으면 데리고 갈까 봐 일부러 안 끼웠어요. 그냥 빵뻔한 거 입히고 나는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놀고 있을 때 누가 데리고 갈까 봐. 부모 마음도 살짝 다르죠. 근데 그런 마음 내는 것은 내 내공이 많이 차 있어야지 겉을 화려하게 하려 안 하고 오히려 겉은 수수하게 하고 내공을 쌓는다 하고 보통 그러죠. 작용 반작용이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질문한 대답에 제가 살짝 하면 주부는 주부인데 프로 주부고 아마추어가 아니고 또 프로 주부보다 좀 높은 게 최고수 주부라고. 최고수 주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 싸우고 이긴다 이러잖아. 다른 말로 바꾸면 물들이는 분을 최고수 주부란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여자를 안 뛰어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나와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진짜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해야 되는 얘기가 제가 처음 시작이 저는 이제 성당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공부에 들어보시면은 이제 세계적인 인물님들이 우리보다 공부를 늦게 하셔갖고 좀 뒤에 오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도 삘이 탁 꽂힌 게 그 강연부터 진짜 집중적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처음 시작 기억이 저는 이게 빛에서 온 거를 기억하고 있는 존재였거든요. 어릴 때. 그래 우리 어머니를 제가 선택을 하고 왔어요. 진짜로. 어머니가 저 갓난쟁이를 이렇게 업고 계시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위에서 이렇게 쭉 이게 어두운 데서 쭉쭉쭉쭉 오다 보니까 지구라는 게 보이면서 쑥 들어오는데 이제 산, 하늘 막 이런 게 보이면서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고 하고 오는데 우리 어머니라는 이게 우리 엄마구나 하고 그냥 알고 그 아가야가 내구나 하고 알고 그때부터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시작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 사람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전 초점이 처음 시작이 그게 시작이었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왜 선택했냐가 제 어릴 때 계속 질문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이러시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항상 지금 옆에 계시지만 그때 어릴 때는 그것까지는 몰랐고 어머니가 아프시다가 돌아가신 걸 왜 내한테 보여주나 하고 저는 장면을 자꾸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봤던 기억이 있고 7살 때쯤부터 어떤 할머니가 길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하느님에 대한 걸 주시는데 그때 보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림이 딱 그려져 있고 그러길래 저도 성난 선생님 하신 거랑 똑같이 하느님 진짜 지옥 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냥 진짜로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라 제가 그래서 하느님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때 극도 안 배웠을 때부터 그때부터 자꾸 저도 사유하면서 얘기하는 걸 많이 했었었는데 성난 선생님 그런 얘기가 너무 일치되는 게 많아갖고 제가 안 들을 수가 없고 안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전 세계에서 그런 분 딱 한 사람 코드 맞는 사람 찾고 싶은 게 제가 어릴 때부터 찾았던 거였는데 조금 포기하고 있었어요. 40대부터는 없길래 그랬는데 성난 선생님하고 자꾸 찾고 보니까 맞아서 아 이거는 내 코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된 그게 계기가 돼서 아마 좀 하는 게 다르고 뭐 생각하면 바로 해보고 그게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실제로 이제 경험으로 그죠? 그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다 하고 선택하는 이유를 제가 보통 일반 사람 이해하기 좋게 이제 직접 체험한 사람은 직접 체험이 돼서 뭐 그게 바로 뭐 확신이 생기지만 보통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자녀를 선택한다면 내가 임신하겠다면 자녀가 선택돼서 내가 임신이 돼야 되잖아. 그게 잘 안 되잖아. 심지어 뭐 시험관 아이까지 다 동원해도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내 자가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내가 안 하겠다고 막 거부를 또 세게 해서 피임을 해도 임신이 되는 분은 된다. 이러면 상대에게 권한이 더 많이 부여되어 있다. 선택하는 분이 권한이 더 많이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실제로 이제 선택하는 경우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죠. 선택. 우리 지금 극분석쿨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날짜를 언제 오겠다고 오셔서 지금 이렇게 계시고 이런 걸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험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분은 이제 이거 사유하는 방식으로 뭐냐면 사유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무심해서 영감 받는 방식이에요. 왜냐면 질문하고 답.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하느님 계시면 하느님 뭐 하냐 이렇게 혼자서 물어보고 그럼 내가 해야 돼 하느님 해야 돼 이런 거 물어봤다잖아요. 혼자서 사유로. 그게 뭐냐 지금 우리 덕분석을 설명하면 무심해서 영감 받는 거죠. 뭐 질문해서 답변해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 것을 그게 그런 남달리 올 때부터 그렇게 이제 지금 자녀들이 제가 이름을 붙일 때 살짝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듯이 다른 인연들이 오시는 것이 그와 같아. 특히 이제 우리 내편님도 그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부처님 마음으로 사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부모면 오는 인연들 선택도 남다르지 않나 했을 때 그래서 남다르게 저도 알았고. 김당 선생님,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이거 언제 끝나요? 네? 언제 끝나냐고. 토크쇼는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 빨리 끝내도 되는데 왜냐면 이거 먹어가면서 하라고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예요. 뭐 먹어도 돼 먹어도. 아 근데 형님 먹을 거예요. 아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그냥 빨리 먹어야겠다. 먹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질문 있는 분. 왜냐면 이런 이런 시간이 잘 없어서 그래. 자. 네. 세계적인 인물분들을 처음에 만나뵀을 때 네. 어떤 엄마가 돼야겠다 네.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제일 처음에 저희 자비양님부터 얘기하면 이제 눈 보고 어떤 엄마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없이 눈을 보고 빨려 들어갔어요. 그냥 아가야의 그 맑은 눈 보고 눈물이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맑게 오시는데 우리가 탁해지는구나 하는 걸 알고 눈물이 너무 나왔고 할 말도 없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이분을 잘못하면 물들이지 않나 하는 그 항상 긴장감 약간 그런 거 스트레스도 좀 있고 자꾸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우리 세종님 봤을 때는 그냥
계속 아이고 대단하신 분 오셔서 그냥 모르는데도 얼굴만 이렇게 딱 누워 계신데도 근엄하게 머리가 이렇게 동그래 하셔가지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제 아들이지만 너무 잘생겼다 싶었고 진짜 나 간상도 볼 줄 모르는데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오셨는가 보다 하고 저절로 그냥 손 모아갖고 절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저는 어머 스님 하면서 자꾸 그랬었지. 우연하게 또 스님 온도가 안 맞습니까? 이래서 그래서 재밌게 하여튼 애들을 키웠는데 다 대화를 자꾸 하면서 키웠거든요. 그래갖고 자연스러운데 안 하다가 옆에 보면 맨날 아가야한테 뭐 그래 말이 많이 하노 이러는데 제가 어릴 때 알아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들으신다 생각을 하고 항상 실제로 알아듣습니다. 예, 제가 다 알아듣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애기들도 다 기억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나는 왜 이런 기억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도움이 되니까 자녀분들한테 못 알아들을 때부터 우리가 안다 할 때는 말할 때부터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올 때 그냥 통으로 다 알아요. 통으로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우리는 자꾸 뭐에 젖으니까 자꾸 지어먹고 이러는데 그냥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옥순 높으신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애들 키우면서. 우리 세종님도 언어도 잘 못해가 엄마 아빠도 잘 못 될 때 늦게 떼셨는데 조금 그러면 이제 보통 막 병원 데리고 가서 걱정하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좀 늦다 이래 생각하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세종님이 제가 이제 말을 아직 다 언어가 확실히 되시는 분들이 아니었었을 나이에 혼자서 막 이래 식용유에 계란 후라이 해주고 막 이런다 요리하다 기름이 탁 튀는데 너무 뜨겁고 아파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 뜨거라 이랬는데 우리 세종님이 쪼북쪼북 이렇게 기저귀 차고 오시갖고 괜찮아요? 이런 괜찮아요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울었어요. 식용유 들고 네 괜찮아요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때 그 말씀이 저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 내가 아가야로 보고 있는 이분들이 이제 드디어 대답을 해주시니까 눈물이 그 많은 말 중에 어떻게 괜찮아요를 딱 공감을 하면서 엄마 괜찮냐고 딱 오는데 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쭉 흘렸어요. 그때도 이 보답이 있구나 이래 말에 내가 하는 행동에서 이분들이 보고 대답을 이렇게 해주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하고 해주시는 것 같아갖고 그냥 막 후라이 굽다가도 막 눈물을 막 흘리고 그때 또 힘없고 또 하고 그런 게 계속 있었고 이 우리 종서님 뱃속에 가지고 계셨을 때 우리 다 연년생은 아니지만 2살 터울이셨거든요. 16개월 딱 지나면 또 한 분이 오시고 저 좀 뗄라 해갖고 딱 괜찮아 모유수유 끝나면 한 분이 딱 오시고 내가 쉴 틈 없이 육아가 연결 됐었었는데 다 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뱃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분은 이제 걸으시고 이럴 때 해나니까 이분을 이해시키기가 동생 생겼다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에서 이제 젖을 물리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요번이 배에 계시니까 이게 자궁이 수축이 오니까 둘째 아직도 모유를 하고 계시면 끊는 게 좋습니다. 지금 끊으세요 이러는데 16개월 그래밖에 안 됐을 텐데 늦게 떼시니까 더 어리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이 어린 분한테 어떻게 말로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할까 하면서도 했어요. 오늘 엄마가 병원을 갔는데요. 그 세종님 그 동생분이 뱃속에 아가야가 있다네요. 이러고 눈을 꼼뻑꼼뻑거리고 말도 못 하시는데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세종님이 이 우유를 드시면 식사를 하시면 아가야가 아프다는데 12개월 넘으면 이제 안 먹어도 될 때라서 끊기도 끊어도 되는데 이제 정이 있으니까 쉽게 못 하겠는 거예요. 여기는 24개월을 먹이고 여기는 더 먹이고 싶었는데 동생이 어쩌도 모르고 그래 완하니까 옥수로 애매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부탁하듯이 말을 했더니 이분이 너무 대단하신 게 기저귀 차시고 16개월 되셨는데 침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딱 듣고 말을 안 하실 텐데 말도 안 할 때 눈으로만 딱 듣고 내가 진심을 얘기하면 알아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딱 얘기하니까 그러고 딱 들어가시고 3일을 이불을 이빨로 깨물고 우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안 오고 엄마한테 젖달라고 때를 안 쓰시고 제가 그 작은 방에서 울었어요. 그래갖고 이 우는 소리 때문에 그래갖고 4일째 딱 하면 나 그냥 이 뱃속에 아가야지만 이 지금 나와 계신 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저 줄란다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3일째 딱 안 하는 거예요.
3일째 혼자 자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제가 누누이 얘기해줘서 대단하신 분이라고 늘. 엄마 나는 공부도 못하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니에요. 지금 아직 자리가 안 잡혀서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 세종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어릴 때 말귀도 못 알아들으실 때 이 동생분을 위해 가지고 자기 먹이를 자기 밥을 포기하시고 나는 그거를 이해를 아직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기억을 못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보고 눈물을 진짜 흘리면서 아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이 어른들 말로 했는데 이해를 하고 저래 엄마를 이해해 줄까 하고 남다르다.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하여튼 이분들 덕분에 진짜 살아온 것 같아요. 저는 하나하나.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7살 아래 보통 영으로 산다고. 그때는 이제 개체로 사는 게 아니고 전체를 살고 영은 또 전지전능하다잖아요. 그때는 이야기하면 다 알아. 전부 다 알아. 근데 엄마가 그런 이제 기본 그 지식이 없으면 맨날 어리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전에 다 이야기를 들려주면 벌써 다 이해한 뒤에 행동으로 이어지니까 꼭 말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게. 왜냐면 저도 제 어릴 때가 남다르니까 제가 뭐 이해 안 되는 것을 제가 다 들었잖아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 우리 누님들이 많지만 기저귀 한 번도 갈아본 누님이 없다잖아요. 왜냐하면 기저귀에 뭐 소변을 누구나 대변을 누구나 하는 적이 한 번도 따로 없었다잖아. 엄마가 젖을 딱 주면 그때만 소변이나 대변 볼 일을 보지. 그러니까 엄마 젖 줄 때 끝났으니까 그 누나들은 기저귀 갈은 역사가 한 번도 없대. 왜 기저귀를 뭐 오줌을 싸고 똥을 싸야 갈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이렇게 특별하게 오는 분은 특별하게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리고 뭐 새벽 3시 되면 일어나 늘 공부하고 그랬다잖아요. 그 뭐 말이 안 되는 행동인데 그때는 누구나 다 영이라고. 전지전능. 근데 부모를 잘못 만나면 자기 생각으로 그냥 혼의 생각으로 그냥 어리다 모른다 하고 막 이렇게 해버려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얀 백지 티 없이 맑은 이렇게 인연이 왔는데 거기다 계속 머물러 안 돼. 할 수 없어.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다 가로막아 본다는 거지. 그래서 자녀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꼭 잊지 말고 자녀는 영이시다. 뭐든지 다 보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꼭 설명하고 행동에 옮기고 그 부모가 그때 무의식 속에서 했던 게 다 전달이 된다는 거. 그 저도 자녀를 가질 때 3가지 무심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사랑으로 표현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믿어주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으로 자녀를 이렇게 갖고 태어나게 해줘야 된다. 그럴 때 자녀가 태어나면 원활하게 그것도 충분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특히 그렇게 못했더라도 덕분석쿨 인연을 맺으면 다시 이 상태에서도 무한한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기본적으로 하나가 뭘 주지 해보라고 자꾸. 내가 무엇을 줄까 하면 신기하게 내가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다 발휘가 된다고. 항상 눈만 뜨면 뭘 주지? 오늘은 무엇으로 나는 보답할까? 내가 숨쉬게 해준 거,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해준 거, 이런 모든 것에 고마움으로 뭘 보답할까 해보라고. 뭘 줄까 해보라고. 그럼 그냥 능력이 무한대로 뿜어져 나온다. 지금 알아도 늦지 않다는 거죠. 네, 오늘 또 누가 뭐 질문하실 분,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을 많이 마련해 줬는데, 아마 이게 지금 명주왕 어머니 들으면서 많이 참여하는 엄마가 많을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키우지 못했고, 그냥 새끼들을 방치하고 뭐 이렇게 했던 아마 뉘우침도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늦지 않다고요.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 나 지금 다시 아기 배에서 낳으면 잘하겠다고. 근데 희망을 잃지 마세요. 왜냐하면 70에도 애는 낳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 걱정 마세요. 그런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종수님
어머니나 혹은 친구나 세상에 혹시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럼 뭐가 되고 싶은 게 있다면 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냥 농구 선수가 좀 되고 싶은 거. 농구 선수에서 뭐 하러 싶습니까? 농구 선수가 된 뒤에 뭐 하고 싶으세요? 뭐 사람들한테 많이 인터뷰도 하고 그래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유명한 농구 선수 돼서 뭐 하시고 싶습니까? 그냥 덕분 스쿨 다니며 편안하게 살 거예요. 계속. 덕분 스쿨? 네, 다니면서. 덕분 스쿨 다니면서. 농구 선수 때도 덕분 스쿨 다녔어. 농구 선수 때도 덕분 스쿨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살고 싶다. 덕분 스쿨은 이 끈을 안 놓치고.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덕분 스쿨은 좋은 데잖아요. 그러세요. 어떻게 해서 좋다고 느낍니까? 이렇게 지식을 알려준 데다 사는 방법을. 근데 이해는 하시겠어요? 저희 설명을 하는 이해가. 이해가 되시고. 그러시군. 자, 그러면 앞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형아하고 같이 잘 살고 친구도 같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꿈이 뭐예요? 하면 꿈이 뭐예요? 다 함께 잘 사는 거. 다 함께 잘 사는 그러면 다 함께 잘 사는데 저는 농구를 통해서 많이 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이렇게 그거는 수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도구. 내가 무슨 도구를 가지고 다 함께 잘 사는데 한몫하겠다는 거지. 도구가 있어야 돼. 엄마는 뭐 최고수 주부로서의 도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구하고 자 그걸 수단이라 그래요. 근데 덕분 스쿨은 엄마가 지금 사실은 수단을 뭘로 쓰고 있냐면 덕분 스쿨은 수단이 무심이에요. 엄마는 지금 무심해서 자꾸 물어보고 하죠. 여기 수단이거든. 왜냐면 우리가 무심해서 물어보면 전지전능형이 일러주거든. 이걸 받아서 행동에 옮겨보는 거예요. 근데 덕분 스쿨 가르침이 제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무심해서 영감받은 영의 가르침이라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덕분 스쿨 2년 되면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래도 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지전능 영한테 가르침 받아서 살 줄 알면 최고의 수단을 들고 있는 거죠. 그걸 사용하면 함께 잘 사는 세상에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자, 어머니도 이번 기회에 좀 하고 싶은 말 부탁도 괜찮고 뭐 이렇게. 저는 지금 다닌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이제 덕분 스쿨에서 좋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밴드도 하고 있고 이런 게 아쉬운 거는 이렇게 같이 바로바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식당을 비유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허전해서 배우려고 왔는데 이 먼 길까지 어떻게 보면 부산이든 어디든 시간 내 갖고 오는 게 힘든 건데 이렇게 딱 나섰을 때 맛있게 먹고 딱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딱 들고 가서 쓸 수 있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퍼지지 않겠나. 저는 내 주변부터 내 가족이나 낯선 분한테 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내가 실천하면 하나하나 퍼지고 그게 계속 퍼진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면 제가 실제로 그렇게 느꼈고 이 작은 거 하나 실천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요렇게 하면 내가 내 걸로 만들어서 해보니까 쉬우니까 내가 했는데 남도 하겠다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얘기도 이제 해줄 정도가 되니까 이걸 저는 꾸준히 한번 얼만큼 퍼지는가 저도 공부할 겸 그런 역할을 딱 가지고 하면은 저도 책임감이 있어서 안 놓을 것 같아서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파도 주고 저도 좀 계속 적시면서 배우고 묻어나고 싶고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적시 성남 선생님이 이제 아침에나 이렇게 법식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해주시면 그게 저한테 좋으니까 본인한테 좋고 느끼면 그게 또 전파되니까 가족들한테 바로바로 해보셨으면 하는 그게 제일 제가 느껴본 걸로는 효과가 좋으니까 해보십시오 하고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한결같이 똑같이 제발 좀 해봐라니까. 네. 해봐라니까.
실제로 그 덕분반 댓글 다는 거 생활 속 지혜 칭찬 쓰는 이거부터 해 바라는 거지. 거창한 게 아니라. 그 우리 자병이 네. 네, 꿈이 뭐예요? 꿈은요. 그냥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아닌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좀 다른 꿈이 있는 것 같아. 뭔 꿈이? 개인적인 꿈. 그냥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저번에 또 고민 그 1대1로 드렸잖아요. 그 공부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성남 선생님 말한 것처럼 잘 안 되네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내가 공부 잘하려고 해서 잘 되면 참 좋겠죠. 공부 잘하려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해봐라고. 절대로 공부 잘하려 해서 잘 되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성남 선생님 말이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냐면 내가 이걸 전해줘야 되겠다고 해야지 공부가 잘 돼요. 이건 꼭 알아요. 다 함께 잘 살려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이걸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고 해야지 내가 잘 돼, 공부가. 지금 어머니도 보세요. 어머니도 내가 본보기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거 줘야 되겠다 하잖아. 이때 자기가 실천을 잘하게 되고 사실은 전해줘야 되니까 하나라도 더 새기게 돼요, 공부를. 저도 그래. 저도 늘 전해줘야 되겠다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새기고 기억하고 또 그러고 반드시 실천을 해보고. 왜 전해주려면 내가 안 해보고 전해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도 똑같이 내가 전해주려고 해야지 공부가 잘 돼요. 그러면 실천을 꼭 해보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덕분반 공부 이제 1강 이라면 전해주려면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네 이렇게 지나 안 간다는 거지. 전해주려면 그걸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서 반복을 1000번 해봤어요? 아니요. 100번 해봤어요? 아니요. 그러지. 대부분 반복을 10,000번 이상 해야 되는데 10,000번 이상. 그런데 자비한 같이 머리가 좋은 분은 100번만 해도 되거든. 좋네요. 근데 왜냐면 공부는 잘하고 싶다 하면서 100번도 반복 안 한다는 거지. 앞뒤가 안 맞지.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사람은 많이 노력 안 해요. 네, 어머니랑 똑같은 말을 하시네요. 네. 어머니하고는 똑같아, 이 코드가. 네, 항상 어떻게 그렇게 되지? 왜냐하면 내가 전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숫자로는 많이 안 했는데 기억이 다 나. 숫자로는. 여러분은 이제 지금은 핸드폰에다 저장해서 막 일러주는데 그 전에 저장을 안 할 때는 언니 전화번호 일러주려면 내가 몇 번이나 언니 전화 010-278-4829 010-278-48. 적으면 되지 않아요? 응? 그냥 좀. 아니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기억해서 이렇게 전해준다고. 그렇지. 전해주려고 공부를 하시면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전해주려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보다 한 개라도 전해줘야 했다면 그 하나는 확실히 한다는 거지. 하나. 확실히요? 하나라도 확실히 하면 자신감이 생겨. 혼자 하나는 해지네. 그럼 또 한 개 더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 막연하게 하면 안 돼. 그럼 성당 선생님 그거 외국어 하고 있는 건 잘 하고 계세요 지금? 외국어는 이분들이 다 외국인이야. 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앞으로 한국말만 잘해도 전부 다 알아듣는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막 이어주면 한국말 자기 나라 CC만 딱 누르면 자기 나라 번역이 다 돼. 2054년에요? 그 전에 다 하죠. 지금도 AI가 엄청 많이 발전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거의 다 99% 가까이 영어는 지금 소통이 돼요. AI가. 그 정도로. AI가 그 정도 발전했어요. 그 챗 GPT인가 봐요. 챗 GPT. 네, 저도 그걸로 좀 숙제했거든요. 그랬었군요. 잘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부 잘하고 싶은 거는 네. 왜 공부를 잘해야 되나를 제일 먼저 해야 돼. 왜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항상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이러면 공부가 잘 된다는 거지. 왜? 분명한 목적지를 나눠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목적지 없이 가면 가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또 열심히 안 갈 수도 있고. 제가 딱 그래가지고 맨날 포기를 반복하는 걸 싫어해서. 아, 그랬구나. 지겹고. 여러분 반복하기 싫어하는 분들 간혹 보이면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이 꼭 인연을 맺으세요. 왜냐하면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분입니다. 나 좀 진짜 좋아. 머리 진짜 좋습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저도 정말 공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반복하기가 싫어서. 정말 아니 공부를 좀 하면 될 건데 왜 안 하냐고. 그 두 번 보기가 싫은 거예요. 두 번 보기가.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옛날에는 제가 고등학교 이럴 때 할 때 뭐 일본에서 수학 문제 어려운 거 막 가져오잖아요. 이런 거 시험 치면 제가 전국에서 막 되게 잘해. 근데 학교 이거 해라면 안 해. 왜? 재미가 없어. 예.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 이런 특징이 있어.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전해줘야 되겠다니까. 자세가 달라져. 전해줘야 되겠다니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그 어머니가 진짜 똑같은 말을 하시고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전해주려고 해보세요. 알았죠? 진짜로 신기하다. 전해주려고 하면 저도 그래서 전해주려고 하니까 이 호주머니에다 지금 핸드폰이 있어서 좋은데 그전에는 종이로 이렇게 적어서 호주머니 이어 다니다가 전해주려면 토시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 그냥 대충 하면 쏙쏙 안 들어가. 확실하게 그 조사라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빨래를 이렇게 뒤에 붙은 거 있지. 요런 거를 정확히 해야 되니까 엄청 반복을 많이 해야 돼.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전하는 거라서. 그렇게 반복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선임 생활할 때 불교 TV 한번 지금도 한번 보시라고. 불교 TV요? 불교 TV 4년 동안 강의하는데 한 번도 책 안 보고 다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왜 불교를 먼저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죠. 왜냐하면 도를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고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절이 좋다는 거야. 인증을 하려고. 공부를 먼저 해가 사람들을 도와려고. 약간 그 성당 스님이 개짜 스님이라고 막 그러시던데. 맞죠? 그 개짜라 해도 괜찮은데 가짜는 아니지. 맞죠. 집안이 비슷한 것 같아도 진짜거든. 가짜, 진짜, 개짜 이러지만. 네, 진짜 다른 사람 도움 덕분에 이렇게 지어진 게 말이 안 돼.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죠. 그래서 진짜 위에 개짜란 거죠. 정말 대단해. 진짜 대단해. 왜냐하면 이런 거는 세상에 원리를 알고 있어서 세상은 이 마음을 보고 도와줘요. 진짜 믿음 하나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를 알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내가 다 함께 잘 살자 하잖아. 그럼 세상이 나를 도와줘. 와. 근데 세상이 내만 잘 되려 하지. 그럼 이 사람들도 나중에 알면 나 안 도와줘. 몰랐을 때는 도와주는데. 마음속에 그런 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어쩐지 와. 왜냐면 들키거든. 들키기 때문에 함께 잘 살자 하면 세상이 도와주는데 살짝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때 들켜. 그럼 안 도와줘. 그냥 전 덕분 스쿨이 잘못한 줄 알았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해도 괜찮아요. 봐줘요, 덕분 스쿨. 진짜요? 봐줘. 왜냐하면 그 생각을 또 바꿔 먹을 때가 있으니까. 왜? 언제요? 바르게 알고 나면. 그런 데가 아니네.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바뀌거든.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저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물어봐. 어머니가 계속 찾는데 못 찾았다잖아. 그러다가 이제 지구에서는 더 이상 못 만나겠구나 하고 내려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고 만났다잖아. 그런 분이 많아요. 이 덕분 스쿨 만난 인연은 보통이 아니죠. 와 진짜 대단하시고. 그래서 그 대담한 거 그분 늘랑님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그분도 찾다가 그냥 유튜브 보고 막 난리 3일 동안만 너무 좋아가지고 드디어 나는 찾았다 하고 막 좀 동네방네 그렇게 했다요. 막 근데 왜 안 오셨지 다들? 오늘은 동네방네 소문을 내셨어요. 오늘 지금 근무 중이라 내일 오시기로 했어요. 왜냐면 오늘 대담하고 나면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대담을 먼저 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도 오신대요? 동네 사람들은 오늘은 안 오시고. 다음에. 네, 다음에 오시고. 그래서 자 우리 세종님 또 꿈이 뭐예요? 성당 선생님.
맨날. 우와. 그 성담 선생님 같은 사람이 돼서 뭘 하고 싶으세요? 다 함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드는 거 하기 위해서 성담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야. 왜냐하면 성담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뒤를 이을 선생님이 없지 않습니까? 나도 우리 세종이가 있다. 내가 아버지가 됐다는 이유를 알겠지. 네. 저는 진짜 약간 저 말 먼저 듣고 대단했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집에서 와 얘기해. 어떻게 바로 바뀌지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면서 120살까지 사신대요. 그건 충분합니다. 우리 세종님 충분합니다. 제가 반성했어요 진짜로. 오, 충분. 와 진짜로 이 사람 뭐지 하면서 그런 생각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면서 와 진짜 나이는 어릴 때도 진짜로 영이 맑은 건지 진짜 그게 맞나 근데 진짜. 네네네. 네. 와. 그래서 자 세종님 꿈도 들어봤고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누가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할까요? 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 종수님 제가 그럼 대표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구에 와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복이 많을 때 만날 수 있죠. 여러분 그동안 복을 많이 짓고 덕을 쌓아놓은 그 갑으로 오늘 이런 귀한 인연도 만날 수 있게 됐네요. 저도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제가 괜히 잘난 것 같이 보여서 오늘따라 더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 잘난 사람 옆에 있으면 잘나진다는 거예요. 잘난 척 좀 해야죠. 네. 이 잘난 척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당당하게, 네, 본보기가 되게. 네, 그래서 아니 이거 선물 주려고, 네, 이거 집에 가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여러분들 차 한 대 타고 왔는데 제가 차를 네 대나 이렇게 안에 여놨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차 운전을 잘하는 거 알죠? 네. 보험에 안 들어드는 되는 차입니다. 네. 보험에 안 들어드는 차. 네, 생강차, 설록차 이런 제가 다 먹는 거 알죠? 맛있겠다. 자 오늘 자 우리 명저항 우리 종스님 자 우리 자비향님 왜 제 이름을 왜 기억을 못 하시지? 제 이름을 왜 기억을 못 왜 자꾸 관세음보살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관세음보살 자비양님이라고 하면 어때요? 아우 그거 좋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 관세음보살 나오려니까 왜냐면 좀 숨기놓고 하려고 했더만 자꾸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왜 숨겨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면 안 되잖아. 자랑 좀 하지.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관음자비향으로 바꾸겠습니다. 관음자비향으로. 와 자꾸 내가 나올라 해서 숨기려 했더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관음자비향. 우리 세종님, 우리 가족 그리고 세종님 아버님이 이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배는 조금 멀미를 하는 배지요. 네. 우리 배는 지금 출렁거리지 않는 배인데 아버지도 지금 함께 있는데 아마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아버지가 볼 거예요.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맞아요.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걸 제가 젊어서 오랫동안 제 자신한테 체면을 걸라고 이 노래를 하도 많이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이 태어났으니까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딱 했더만 진짜 그만해질 뿐에 여러분이 하라고 내가 다 나눠줬거든. 요거는 좀 마지막으로 꼭 한번 해봐줘봐. 내가 한번 해보게. 왜냐면 이 가족을 위해서는 이 말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성강 선생님 와플 못 먹으셔서 어떡하지? 자, 요거 이제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한번 해보자. 요게야, 요게. 와. 요 당신이란 이름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야. 요 당신이란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부릅니다. 다 같이. 일명이에요?
예? 본명이요? 본명하지 말고 우리 부르는 건 종서님. 자, 위대한 종서에게 시작. 위대한 간음자비에게 무엇이든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은 될 때까지 했으므로 반드시 이루었죠. 종서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종서가 이룩한 것은 모두 전 인류의 찬사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종서는 불멸의 성으로称颂받을 것이요.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라도 종서를 보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종서가 이룩한 수많은 업적들은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며 세월이 흐를수록 명성은 더 높아져 마침내 종서의 이름은 전설이 될 것입니다. 종서를 이 세상에서 만나 함께 한 것이 저로서는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와. 자, 대단원의 막을 장장 이렇게 몇 시간 했네요. 여러분 즐거웠습니까? 네.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함께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리 떼신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